8월 22일 금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는 8월 21일 목요일이고요. 자, 잭슨홀 미팅, 잭슨홀 연설을 하루 앞둔 시장 오늘도 빠졌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34, 나스닥은 마이너스 0.34 똑같네요. S&P 마이너스 0.40, 러셀 2점 플러스 0.25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장에 대한 분석은 조금 이따가 해드리겠고,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충돌 사고 보고 의무 위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주식도 잘 못 가는데 자꾸 좀 안 좋은 소식만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테슬라 오늘 마이너스 1.17 빠진 320.11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애프터에서도 0.13% 빠지면서 319.71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들여다볼까요? 자, 테슬라가 충돌 사고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의 연방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 당국에 뭔가 조사를 받는다. 뒤에는 트럼프가 있죠. 자, 도로교통안전국은 21일 테슬라가 보고한 수많은 사고 사례가 실제 발생 시점으로부터 수개월 전 혹은 그 이전에 일어난 것들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보고 지연이 테슬라의 데이터 수집 시스템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했으며, 테슬라 측은 현재 해당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거든요. 자, 미국 내에서 부분 자율주행 또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차량이 공공도로에서 충돌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제조사는 사고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 그러니까 일주일 이내에 반드시 보고해야 됩니다. 이번 조사에서 테슬라가 해당 요건을 준수했는지, 보고 지연의 원인과 범위,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개선책을 검증할 계획인데요. 또한 과거 관련 사고가 누락된 사례가 있는지, 제출된 보고서에 필수 데이터가 충실히 담겼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테슬라는 미국에서 기본 옵션인 오토파일럿과 프리미엄 옵션인 완전 자율주행 감독, 풀 셀프 드라이빙 슈퍼바이저 FSD라 그러죠. 여러분 좀 구별되는 거 아시죠? 오토파일럿은 기본 옵션이고요. 근데 프리미엄 옵션이 FSD거든요. 이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를 판매하는데, 두 시스템 모두 운전자가 운전대에 상시되기에 필요시에 조향이나 제동을 해야 됩니다. 한편 뉴스 보도, 경찰 기록, 연방 데이터를 종합해서 테슬라 관련 사고를 추적하는 테슬라 닷컴에 따르면 지금까지 오토파일럿이나 FSD가 관련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5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도 테슬라 소식인데 조금 안 좋은 소식입니다. 미국의 노동, 인권, 권익단체가 테슬라 머스크에 290억 달러 지급하지 마라 거부하는 촉구 서한을 냈습니다. 조금 들여다볼까요? 미국의 노동조합과 진보적 옹호단체 연합은 공적 연금 지급을 감독하는 주재무 담당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에게 새로운 급여 지급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면서 과도한 비용이 근로자들의 연금 저축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미국 교사연맹, 무브원을 비롯한 노동조합과 진보적 옹호단체는 로이터에 독점적으로 공개한 서한으로 주정부 관계자들이 자산 관리자들에게 머스크의 새로운 급여 계획을 거부하고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의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 많은 주에서는 교사와 기타 직원을 위한 연금 기금을 관리하는데, 이는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자에 속하거든요. 일단 테슬라와 머스크는 이에 즉각 논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 이번 항소는 머스크의 역대 최고 연봉 패키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현재 제기가 되고 있지요. 테슬라 이사회는 주주들에게 머스크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는데, 자, 머스크의 리더십은 회사가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로봇 및 AI 중심 회사로 전환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죠. 작년 6월 테슬라 주주들은 배당금을 비준하고 회사의 법적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하는 것을 승인했지만 법적 소송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나중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항소를 좀 허용했죠. 자, 이들 단체는 임원들에게 새로운 급여 패키지에 반대하고 머스크로부터 독립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사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라고 촉구하기도 했죠. 자, 요 부분 또 어떻게 진행될지, 일단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테슬라 주가가 좀 안 좋을 때는 이런 네거티브한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든 테슬라든 잘하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뭐 잘하지 않고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만은, 일단은 우리가 보다 좀 더 집중하면서요. 자, 미주노래에서는 미국 현지에서 계속해서 테슬라에 대한 신속한 뉴스들을 필터링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멤버십뿐만 아니라 좋아요, 구독, 특히 구독 많이 하시게 되면 바로 이런 부분, 계속해서 영국 가정에 에너지를 공급하려는 테슬라 입찰에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오늘도 계속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테슬라 공장, 독일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베를린의 기가팩토리. 하지만 제품 생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좀 지장은 조금 있겠죠. 그렇죠? 긍정적 소식일까요? 일론 머스크가 정치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잘못하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아메리카당이죠. 새 정당을 창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테슬라의 주가의 움직임과 어떻게 같이 움직일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오늘 장을 조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죠. 내일 잭슨홀 파월의 발표를 앞두고 연설을 앞두고 계속 일주일 내내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자, M7 빅테크는 알파벳 빼고 다 내렸습니다. 알파벳 구글 빼고 다 내렸고요. 일단 증시 약세 속에서도 지난 이틀 나홀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다우존스도 이날은 약세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자, 시장의 참여자들은 파월 의장이 내일 연설을 앞두고 매파 파월 등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자율주행 사고 소식에 직면한 테슬라는 좀 전에 전해드렸던 대로 오늘도 사흘째 3일 연속 좀 하락하고 있고요. 반면 AI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는 드디어 오늘 겨우겨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보이십니까? 하지만 애프터에서 또 내리네요. 헤헤, 이게 뭐야? 자, 위블에서 한번 볼까요? 팔란티어입니다. 장은 0.11로 지금 바닥 계속 기다가 막판에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밀리긴 했지만 플러스로 마감이 됐는데 다시금 애프터마켓에서는 원점으로 돌아간 모양새입니다. 여전히 지켜보는 관망세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일단 21,100대로 마쳤죠. 자, 연준의 이 잭슨홀 컨퍼런스가 시작된 가운데 투자자들은 파월의 연설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트럼프 때문이죠. 트럼프가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파월이 과연 내일 트럼프의 관세를 이유로 9월 금리 인하 전망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투자자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파월은 줄곧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어 이 관세가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M7 빅테크는 알파벳 빼고 다 내렸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게 엔비디아거든요. 시총 1위잖아요. 그리고 27일 며칠 안 남았죠? 딱 일주일 남았네요. 어닝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지금 4월 연속 내렸는데 이 느낌 상당히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날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75달러에서 210달러로 배짱 있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압박하던 중국 시장 접근 문제가 일단 해결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다만 자, 27일 장 마감 뒤에 엔비디아가 어닝 발표를 하게 되는데 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를 웃돌고 곧 탄탄한 3분기 실적 전망을 내놔야 이런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정당화할 것이다. 아, 이게 뭐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표 주가를 175불에서 210달러로 해놓고선 다음 주 어닝이 잘 나와야지 이거 돼. 야, 이런 말은 나도 하겠다. 그렇죠? 그만큼 지금 시장이 곳곳에 지금 자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연준 안에서는 지금 하루도 바람달날 없이 늘 토론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캔자스 여는 총재가 금리 인하는 결정적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면서 9월에 인하 동결할 수도 있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와, 이거 참말로 좀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금리 인하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연이어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연준의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자, 캔자스 시티 여는 총재죠. 제프리 슈미드가 자, 오늘이에요. 오늘 CNBC와 인터뷰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와이오밍주에서 열리는 연준의 잭슨홀 회의 현장에서 현 시점에서 그 정책 금리를 움직이려면 매우 결정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아직 승리를 선언하기는 이르다.
그는 물가 상승률 2% 목표 달성을 위한 마지막 구간이 꽤 어려운 것 같다는 거. 스티키 인플레이션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현재 인플레이션 수치는 2%보다는 3%에 더 가깝다고 말하고 싶다면서 아직 우리에겐 할 일이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공개된 7월 FOMC 의사록에서도 그는 미국 고용시장이 견조한 모습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물가는 여전히 높고 고용은 탄탄한 만큼 서둘러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여러분 연준이 해야 될 두 가지의 중요한 일이 있죠. 물가 안정, 고용 관리 두 가지거든요.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아요. 못 잡고 있죠. 2%는커녕 지금. 또 하나 뭐죠? 고용시장이 너무 탄탄해요. 그럼 내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내릴 이유는 딱 하나. 트럼프가 내리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연준의 다른 인사들도 신중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베스 헤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이날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지금 연은 총재들이 잇따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뭔가 내일 파워를 좀 지원하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밑밥을 자꾸 까는데 지금 가진 정보로는 내일 FOMC 회의를 한다면 금리를 낮출 근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올해 FOMC 투표권이 그는 없지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역시 올해 단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기존 견해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을 뚜껑을 확 열리게 하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주택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슈미더 총재는 이런 정치적 압박에 대해 강철은 불에 의해 시험 만든다며 미국의 대중이 연준이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연준 고위 인사들 발언이 잇따르자 다음 달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관심도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날 시장이 예상하는 9월 0.2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이 기존 100%에서 73.6으로 나타났다. 와, 대박.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는 동결할 수. 여러분 내일 잭슨홀 미팅에서는 금리 발표하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이 중요한 방향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또 다시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 했다가는 할 수 없어. 방향은 결정을 해줘야 돼. 이거 지금 완전히 외통수예요, 외통수. 메타가 AI 또 인력을 단축하고 나섰어요. 샘 알트만이 AI 거품론을 내세운 데에요. 메타도 AI 인력 채용을 중지시켜버렸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AI의 목숨을 건 메타가 AI의 인원을 줄이고 있다. 뭐가 옳은 것일까? 자, 미국의 항공기 보잉이 중국과 항공기 500대 판매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그 물밑 무역 협상에 늘 오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보잉이에요. 보잉.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잖아요. 오늘 23만 5천 건 나왔는데 3개월 만에 최대치로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더불어 미국의 주택시장에 반등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7월 기존 주택 판매가 예상 밖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중고 시장은 조금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중고 판매도 2.0% 오른 것으로 나왔네요. 401만 채로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쓴 아이작슨 작가 아시죠? 오늘 트럼프를 저격해버렸습니다. 저격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와 인텔 삥 뜯는 거 향해서 이 양아치 새끼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엔비디아와 인텔 관련에 대한 삥 뜯는 거에 대해서 졸속적 특혜 자본주의라고 하는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와우. 근데 여러분 이분이 교수예요. 그냥 그게 아니라 작가기도 하지만 미국 튤레인대 교수기도 한데요. 점점점 미국 현지에서 지성인들의 트럼프를 향한 좀 싼티가 나죠. 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 주목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3년여 만에 가장 빠른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가운데 오늘 월마트 어닝 발표 있었잖아요. 프리장에서. 요거 좀 주목해야 됩니다. 매출은 선방했거든요. 레베뉴는 괜찮았는데 EPS가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월마트 오늘 어떻게 됐나 볼까요?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오늘 프리장에서 어닝 발표 있었거든요. 와, 뭐 끝날 때까지 내렸네. 근데 여러분 월마트는 여러분 아시죠? 월마트는 코스코와는 조금 틀려요. 보다 서민 경제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뭐 타겟이라든지 코스코 어닝이 잘 못 나와도 월마트는
정말 경기 방어주로서 괜찮게 계속해서 선방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97.96. 와. 지금 한때 이거는 이제 숯불이 탄 것 같고, 한번 월마트 한번 볼까요? 잘 나갔던 때는 얼마까지였나? 보면 월봉을 한번 보면 최근이군요. 예. 이때 축 빠졌다가 그렇죠. 월마트 최근에 100불이 좀 넘었다가 지금 90. 월마트의 이제 월봉 찼던 모습을 보면 기업이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 아시죠? 월마트는 수완밋의 그 커스터머층을 쫙 흡수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멤버십 없지요, 그렇죠? 뭐 그가 운영하는 월마트 운영하는 샘스클럽은 멤버십이 있지만 물건이 되게 다양하죠. 그리고 쾌적하죠. 그러니까는 안에 가 보면은 서민층들의 이 쇼핑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일단 고무적인 것은 온라인 판매는 굉장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4분기 전자상거래 매출이 전년 대비 25% 상승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월마트는 온라인 판매에서 아마존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죠. 미국 매장 매출은 전년 대비 4.6% 증가했고요. 식료품과 건강 및 웰빙 부분에서 매출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월마트는 관세 압박의 수익성 악화가 전망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에도 고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분기 2,000건이 증가한 7,400건의 할인을 단행했는데, 월마트 미국 상품의 약 3분의 1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인도 등의 국가에서 수입됩니다. 자, 월마트의 그 CEO는요, 너금 멜릴런이라는 사람인데, 관세와 관련된 비용 때문에 소비자 행동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예상대로 중저소득 가구에서 고소득 가구보다 더 많은 조정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그런 또 가격이 오른 품목 부분에서는 단위 판매량이 줄었다. 일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제품이나 카테고리를 바꾸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미 지금 사람들이 계속 싸게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월마트의 어닝 미스는 시장, 특히 다우를 마이너스로 끌어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미국 전자제품 공장을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게 뭐야? 우크라이나에는 미국 공장에서 15명이 부상을 입었답니다. 실수가 아니면 트럼프 상당히 곤란해질 것으로 보여지죠. 지금 캘리포니아에 여러분 흑사병 확진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패스트. 이게 웬일입니까?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돌아다니지 말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 그 외에도 자잘한 좀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맞습니다. 잭슨홀 연설입니다. 그 연설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시장의 방향성이 잡힐 거니까 저희 미주놀에서는 여러분 신속하게 파월의 잭슨홀 요거를 제가 한번 통역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찌 됐든 분석하는 빠른 영상을 내일 올려드릴 테니까 저희 구독 꼭 해주시고 좋아요, 알림까지 꼭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미주놀 VIP 멤버십에 많이 가입해 주시는데요. 어디서든 볼 수 없는, 오늘도 제가 좋은 영상 한 편 아침에 올렸는데 어떤 영상을 올렸냐면 시장의 시그널을 오늘 지금 며칠째 계속 빠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미리 알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것을 미리 알 수만 있었다면, 뭐 단지 인버스를 살아야 문제가 아니라 선행 시그널을 미리 알 수만 있었다면, 이거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올린 2시간 전에 올린 영상이거든요. 참 좋은 영상인데 VIP 멤버십에 가입하시게 되면 종목 추천도 받으시고, 그리고 매도 타점에 대한 것도 받으시고, 좋은 이런 시장, 어지러운 시장에 딱 길잡이가 되는 이러한 매크로 분석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그다음 멤버십 가입까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